꽃꽂이 선생님, 봄이 오기 전 꽃집 앞은 늘 겨울입니다. 초록꽃 문화센터는 수님이 기억하는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그 건물은 이미 헐렸고 새 건물 1층 구석에 같은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작고 아담했습니다. 접이식 의자 몇 개, 긴 테이블, 그리고 입구 쪽 화분들. 수님은 유리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코트 깃을 여밉니다. 2월의 바람이 골목을 타고 내려옵니다. 차갑고 건조한 바람. 볼이 금방 빨개집니다. 그 추위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멍하니 서 있을 이유가 없어지니까. 문을 밉니다.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쌉니다. 꽃 냄새가 납니다. 진한 것도 아닌데 어딘가에서 은은하게 흘러오는 생화 특유의 풋풋한 냄새. 수님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이상하게 눈이 따가워집니다. 냄새란 참 무섭습니다. 어떤 냄새는 30년을 건너뜁니다. 어머 선생님. 카운터 뒤에서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뛰어나옵니다. 김연자. 편지를 보낸 당사자. 머리가 짧고 눈이 크고 웃으면 눈 주위에 주름이 가득 잡히는 얼굴. 진짜 오실 줄 몰랐어요. 아, 반가워라. 그 사람의 손이 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두 손으로 꼭. 수님은 잠깐 굳었다가 천천히 웃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인 웃음. 오랜만이에요, 현자씨. 선생님 하나도 안 변하셨다. 에이, 변했지. 다 늙었지 뭐. 아니에요, 진짜로. 눈빛이 똑같아요. 그때 그 눈빛. 그때 그 눈빛. 수님은 그 말이 어딘가 쓸쓸하게 들립니다. 눈빛만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달라진 것 같아서. 현자는 수님을 테이블로 안내합니다. 차를 내오면서 센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시 열게 됐는지. 꽃꽂이 강좌를 새로 만들고 싶었는데 적임자를 못 찾았는지. 말이 빠르고 신납니다. 수님은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다가 현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꽃은 계속 하셨어요? 수님은 차 잔을 내려놓습니다. 아니요. 어머, 왜요? 그렇게 잘하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만뒀어요. 남편분이 싫어하셨어요? 짧은 침묵. 뭐 그런 셈이죠. 현자는 더 묻지 않습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분위기를 읽습니다. 근데 선생님 손은 기억하잖아요. 몸이 기억하잖아요. 이런 건. 그 말에 수님은 천천히 손을 내려다봅니다. 빨갛고 거친 손. 관절 마디가 굵어진 손. 새벽마다 찬물에 쌀을 씻던 손. 남편 병수 바라던 손. 아이들 상처에 약 발라주던 손. 이 손이 꽃을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손이 꽃의 줄기를 비스듬히 자르고 잎을 정리하고 꽃병 안에 각도를 맞춰 꽂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손은 지금과 달랐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현자가 말합니다. 장난스럽게 하지만 진지하게. 테이블 위에 꽃들이 놓입니다. 현자가 창고에서 가져온 것들. 프리지아, 안개꽃, 그린벨. 수님은 그 꽃들을 바라봅니다.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뇌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손이 먼저 꽃을 짚습니다. 줄기를 잡는 각도가 자연스럽습니다. 30년 전의 그 각도. 줄기 끝을 사선으로 자릅니다. 잎을 아래에서부터 훑어내립니다. 꽃병을 앞에 두고 첫 번째 꽃을 꽂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현자가 조용히 보고 있습니다. 수님은 두 번째 꽃을 짚습니다. 세 번째. 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자 말이 맞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머리는 잊어도 손은 잊지 않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뚫고 그 기억이 손끝에서 살아납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테이블 위에 작은 꽃꽂이 하나가 완성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30년 전의 그 솜씨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꽃은 꽃입니다. 제자리에 있습니다.
각자의 줄기가 서로를 받치며 작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자가 탄성을 냅니다. 선생님 역시. 수님은 자신이 만든 꽃꽂이를 바라봅니다. 오래. 뭔가가 가슴 어딘가에서 움직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 잠깐 눈을 뜨는 것처럼. 그때 문이 열립니다. 딸랑.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수님의 손이 멈춥니다. 익숙한 얼굴입니다. 아니, 익숙했던 얼굴. 30년이 지나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압니다. 어떤 얼굴은 30년이 지나도 알아봅니다. 그 사람도 수님을 봅니다. 둘 다 굳습니다. 현자가 밝게 말합니다. 미선씨. 잘됐다.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새 꽃꽂이 선생님이에요. 미선. 이미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한 이름. 30년의 공백. 여러분, 오래된 친구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친 적 있으신가요? 반갑고 어색하고 그러면서 어딘가 아린 그 감각. 많이 보고 싶었는데 막상 눈앞에 서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순간. 인생에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사람. 수님에게 미선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선. 한때 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23부터 28까지 같은 동네에서 같은 꿈을 꾸던 사람. 함께 꽃꽂이를 배우고 함께 강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함께 웃던 사람. 그리고 어느 날 이후 완전히 사라진 사람. 지금의 미선은 머리가 허옇게 새어 있고 허리가 약간 굽었고 웃을 때 틀니가 살짝 보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기억 속에 그것과 같습니다. 크고 또렷하고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눈. 그 눈이 지금 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수님아. 목소리도 같습니다. 조금 허스키해졌지만 그 목소리입니다. 미선아. 현자는 둘 사이의 공기를 읽었는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눈치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서 있습니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테이블 위에는 수님이 방금 만든 꽃꽂이가 놓여 있습니다. 프리지아와 안개꽃이 조용히 서 있는. 잘 있었어? 미선이 먼저 말합니다. 응. 너는? 나도 그럭저럭. 그럭저럭. 30년의 세월을 그 두 글자로 담습니다. 둘 다 그게 얼마나 많은 것을 덮어두는 말인지 압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마주보고 현자가 차를 한 잔씩 더 가져다주고 사라집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부터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됐는지, 어디에 사는지, 건강은 어떤지. 표면을 긁는 이야기들. 두 사람 다 그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당장 진짜로 뛰어들 수가 없어서. 그러다 미선이 말합니다. 꽃꽂이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한 거야? 오늘이 처음이야. 사실은. 그래? 결혼하고 나서 쭉 안 했어? 응. 미선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조용히. 나는 계속했어. 틈틈이.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잘했네. 덕분에 남편 갔을 때도 버텼어. 꽃 만지고 있으면 딴 생각이 없어지잖아. 수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방금 자신이 느낀 것을 미선도 압니다. 꽃에 집중하는 동안은 다른 것이 밀려납니다. 슬픔도 걱정도 외로움도.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립니다. 유리문이 살짝 흔들립니다. 그리고 미선이 말합니다. 찻잔을 내려다보면서. 수님아. 응. 나 사실 그날 이후로 내가 많이 섭섭했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수님의 어깨가 굳습니다. 그날 미선의 결혼식. 1994년 4월 봄이었습니다. 미선이 2달 전부터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들러리를 서달라고. 주례가 끝나고 부케를 받아달라고. 사진도 같이 찍고 피로연애도 남아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달라고. 수님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수님은 그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미선은 식장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하객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도.
쉬기 시작하고 나서도 결국 들러리 없이 혼자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그날 미선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수님은 압니다. 그래서 더 연락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이유를 물을 것 같아서, 이유를 말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미선아, 왜 그랬어? 그날 나한테 말도 없이. 미선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흔들립니다. 그 상처가 그 사이에 얼마나 자주 꺼내졌는지를 그 목소리가 말해줍니다. 수님은 고개를 숙입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쥡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말이라서. 그날의 진실, 말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오래 담아둔 말일수록 더 무겁습니다. 너무 오래 담아두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돌덩이처럼 가슴 안에 박혀버립니다. 꺼내려면 살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게 아파서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수님은 찻잔을 봅니다. 차가 다 식었습니다. 미선아, 응. 그날 나 못 간 게 아니야.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야. 미선이 고개를 듭니다. 눈이 커집니다. 수님은 말을 이어가기 위해 숨을 한번 고릅니다. 이상하게 심장이 빠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에 영수가 나를 때렸어. 정적. 찻집 밖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웃음소리. 어디선가 차 지나가는 소리.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뭐? 미선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결혼식 간다고 옷 차려입고 있는데? 영수가 어디 가냐고. 미선이 결혼식 간다고 했더니 그 사람 친구들 뒤풀이 날이라고 거기 가서 밥 차려줘야 하는데 어딜 나가냐고. 수님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이상합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을 그 장면을 지금 처음 소리로 내는 것처럼. 내가 미선이 결혼식이라고 오래전부터 약속한 거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뺨을 쳤어. 미선의 입이 열립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이었어. 그때가 우리 결혼한 지 2달 됐을 때. 처음이라 너무 당황해서 한동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리고 눈이 부어올라서 그 상태로 결혼식장에 갈 수가 없었어. 수님의 눈이 약간 빨개집니다. 그래도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다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전화라도 하지.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미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말을 어떻게 해? 방금 남편한테 맞았다고. 결혼한 지 2달 된 신혼에. 그게 창피하고 무섭고 말이 안 나왔어. 창피한 게 아니잖아.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때는 그게 몰랐어. 그 말에 미선이 멈춥니다. 그때는 그게 몰랐어.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어떤 시대가 있었는지, 어떤 여자들이 있었는지, 맞으면서도 자신이 잘못한 것 같았던 그 시대의 아내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수님은 그 눈물을 보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창밖을 봅니다. 유리의 서린 습기 너머로 거리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랬어? 가끔이 얼마나? 미선아, 얼마나? 그만해. 짧고 단호한 말. 미선은 입을 다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꽃꽂이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프리지아 한 송이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꽃병 안에 물이 흔들린 것처럼. 그리고 미선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테이블 위로. 조용히. 수님의 손 위에. 수님은 그 손을 봅니다. 오래된 손. 자신과 비슷하게 굵어진 마디, 비슷하게 거친 결. 이 손이 30년 전에도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수님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도 없이, 닦지도 않고 그냥 흘러내립니다. 눈에서 볼로, 볼에서 턱으로. 미선도 울고 있습니다.
둘 다 울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필요 없는 순간 그 작은 센터 안에서 두 여자가 30년을 건너 처음으로 다시 손을 잡습니다. 한참 뒤 미선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말합니다. 영수 씨는 잘 보냈어? 수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3년 됐어. 마지막엔 나쁘지 않았어. 말년엔 많이 미안해했어. 미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묻지 않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수님은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봅니다. 다행이다. 그게 다행인지 아닌지 수님은 아직도 모릅니다. 다만 그 사람이 떠난 뒤에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입 밖에 냈다는 게 이상하게 조금 가벼운 느낌이 납니다. 가슴 안에 박혀있던 돌덩이 하나가 아주 조금 움직인 것처럼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한 잔 더 시켜서 이번엔 식기 전에 마시면서 돌아가는 길에 미선이 말합니다. 나 다음 주에도 여기 나올 거야. 수강생으로. 그래? 응. 선생님한테 다시 배워야지. 수님이 피식 웃습니다. 30년 만에? 30년이면 초보 아니야?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이 웃습니다. 그 웃음이 골목까지 번집니다. 수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상하게 몸이 가볍습니다. 14만 원이 더 생긴 것도 아니고 아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냥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달랐습니다. 그 조금이라는 게 어쩌면 큰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불이 켜져 있습니다. 수님은 분명히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구두가 보입니다. 현관 앞에 남자 구두.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 재혁입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눈 아래가 검고 뺨이 꺼져 있습니다. 며칠은 제대로 못 잔 얼굴. 그리고 그 옆에 낯선 서류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수님의 눈이 그 봉투에서 멈춥니다. 봉투 위에 적힌 글씨. 근저당권 설정 관련 안내. 다음 3부에서는 수님이 이 봉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을 이번엔 끝까지 해냅니다.